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8월 4일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도 서울 지역에는 다소 무더위가 조금 더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8월이고 이제 말복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난달인가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부분들에서 시장 컨센서스 부분이 계속 상향이 되고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현재 이제 8월 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위가 좀 남아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뭐 폭염, 그리고 뭐 전년도의 낮 기온을 상회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물론 더운 하루이겠지만 그리고 좀 습습한 날씨이겠지만 이 또한 어떤 정점에서 나오는 어떤 징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 부분들 해보고요. 말복이 지나면 또 조만간 또 선선한 가을이 올 겁니다. 우리 시장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특별방송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8월 달에 체크해야 될 이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지나가야 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큰 상승 부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 심리 부분들을 잘 보듬어 주시고, 자, 8월 4일 아침 장 시작 전에 해외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국내 업종별 섹터별 업종별에서 특이 내용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지수가 많이 하락을 좀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특히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1%대,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좀 특이한, 아무래도 정부 규제책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다음 주 옵션 만기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 매매 전략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전일 저녁하고 오늘 새벽에 늦게 새벽 일찍 좀 하나 올려드린 2부 내용도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지지라인 부분들 다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더라도 거쳐 가야 되는 정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정고점 물량 소화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처럼 현재 시장도 이런 추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일단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지수는 마이너스 0.4% 정도밖에 하락이 안 나오는데 MSCI 코리아만 마이너스 2%, 어제 다우지수는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뭐 0.04%니까 저기는 아주 조금씩 고가 경신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죠. S&P는 마이너스 0.2%, 기술주는 뭐 여전히 좀 약세,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 부분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는 그 유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유가가 좀 빠지면서 에너지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최고치 경신 부분들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경기도 어제 뭐 전일 유럽 경기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경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경기 자체가 6월 달에 공장 수주가 전월 대비 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에 8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헬스케어 주도로 7일 연속 사상치를 경신을 좀 했고, 지금 이제 어제 유가 에너지주들은 약간 하락 부분들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다우지수, S&P라든지 나스닥이 어떤 상승 추세 부분들을 보이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관망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첫 번째 유가 하락, 두 번째 항상 그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달러 약세 부분들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어제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스캔들 지금 수사 중이죠. 그 수사 중인데 대배심을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신호라는 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유가가 잠시 주춤 부분들 좀 하고 있죠. 유가의 상승 부분들을 만들었던 50달러, 그러니까 4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반등을 이끌었던 가장 큰 걸 한 두 가지 정도로 심플하게 나눠본다면, 첫 번째 감산 결정, 오펙 회의 있었죠. 지난달 러시아에서의 감산 관련된 부분들 합의에 대한 기대치 부분 상승, 그리고 두 번째로 셰일가스 업체들이
하반기 자본 지출을 축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순간 투자 부분들을 조금 자기들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지연시키겠다. 그래서 하반기 하지 않겠다는 게 이번에 이 최근 반등 부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 부분들을 한 건 사실입니다. 몇몇 업체마다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국제유가가 잠시 주춤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48 정도, 마이너스 한 1.4% 정도, 브렌트에는 51달러 정도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론 같은 경우는 시총 유지를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셰일가스 업체 하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대비 생산량이 한 25% 정도 증가가 됐답니다. 뭔가 업체마다 틀리죠. 자본 여력 부분들이 있는 회사는 뭐 기존 추세 부분들을 유지하는 거고, 없는 회사들은 하반기에 우리는 조금 힘드니까 좀 쉬어가서 할게, 이런 코멘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아수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베네수엘라 선거, 그리고 다음 주 오펙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쪽으로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하는, 그래도 유가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 1차적으로 45달러 이상이면 기존 추세는 유지가 된다. 그리고 여기 가격에서 40달러 깨는 것은 조금 뭡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45달러 이상 정도 되면 우리가 투자할 때 뭐 시장 자체가 무난하다라고 러프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약세,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장 관련된 경기 지표는 양호한데 ISM 제조업 지표는 약간 약세가 나오면서 약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쪽에서 뭐 회사에서 특이사항 부분들 두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전기차 쪽, 전기전자 쪽, 애플은 증강현실 관련 전문가를 고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AI, 인공지능 주축 관련된 모바일 정책을 회사의 사업 방향의 중심축으로 놓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다라는 말이 좀 나왔고요. 7월 달에 D램 반도체 가격이 뭐 또 올랐습니다. 전년비 5.2%, 낸드도 2.4%. 그래서 우리가 전기전자가 그렇게 쉽게 막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점진적으로 7월달, 8월, 9월 정도까지 만약에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다시 이걸로 전기전자 쪽 이번에 고점 나왔던 거, 고점 돌파 부분들 상당히 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드렸고, 어제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제재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저건 두시고, 애플이 아이폰이 지금 다음 달에 출시하고 이번 달에 V30이 나올 것 같답니다. 좀 잘한 것 같아요. V30을 다음 달에 갤럭시 노트하고 아이폰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다음 달 출시가 되는데 굳이 같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지문인식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게 애플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나중에 할 생각인데 중국 회사 비보가 이걸 적용을 할 것 같고, 그 다음 후면 카메라가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인데 지금 3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풀.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웬만한 업체들을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이제 돌풍이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상당히 주변에 여성들의 마음을 쏙 잡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150만원을 돌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물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축소했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A 관련된 부분에서 네이버가 상당히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하는데 작년 투자 금액을 이미 넘어섰어요. AI하고 음성인식 그런 데 상당히 많은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을 통해서 카카오톡에서는, 국내에서는 카카오톡한테 완패를 했지만 해외 쪽,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 그러니까 한류 열풍 부분들 부는 데에서는 일본 포함해가지고 네이버 라인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 자체, 그 카톡 메신저 쪽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카카오는 국내밖에 없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해외 쪽에 강점 부분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용 OLED 라인을 이번 달부터 풀가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관련 종목군들은 1차적인 반등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근데 1차적으로는 애플에 납품하기 위한 라인을 풀가동을 하고, 그 외의 업체들은 하반기 정도부터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아이폰용은 지금 한 10만 장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중국 고객 사용이 한 30만 장 정도 되는데, 일단 애플 그리고 그 외의 고객들은 4분기 정도부터 진행되는데, 애플이 요구하는 게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양산 수율이 조금 그 기존의 삼성전자용 패널보다는 한 20% 이상이 낮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신공장에 대해서 6세대 플렉서블 OLED 생산 능력의 확대를 위해서 추가 투자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업종별 중요 이슈 부분들, 여기는 OLED의 본격 투자 부분들, 아니 양산 부분들 시작되니까 장비 쪽은 이미 한 단계 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 대한 관련 모멘텀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재 관련된 부분들로 확산될 수 있는지 이건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예정되어 있는 CJ제일제당과 SK바이오랜드가 실적 발표 예정이 좀 돼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항공우주가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방산주들. 저는 근데 이것만 잘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인한 심리적인 공포감 부분들이 주가의 투매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직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급락 부분들이 나오면 회사 자체의 본질 가치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고, 하반기에 미국 고등훈련기에 대한 수주 진행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현재 시점 부분에서는 암울하지만 방산 비리는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직 모멘텀 부분에서는 약하지만,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방향 부분에서는 반전 포인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추후에, 그래서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다 말씀드리면서, CJ제일제당, SK바이오랜드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미국의 6월 무역 수지, 그 다음 고용 실업률 관련된 부분이 오늘 장 끝나고 발표 예정 중입니다. 자, 오늘 이제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전일 시장 부분에 워낙 출렁거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중심 포인트를 보시냐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수급.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장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선물이 한 3,000개 이상 넘어가면 그날은 그 방향이 좀 확대되거나 좀 일관성 있게 갈 자체가 커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선물 기준가, 외국인들의 313 정도의 손익분기점 더 하락을 해야지만, 현재 시점까지는 현재 기준에서는 더 하락해야지만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날씨가 좀 더운데 시원한 계곡 생각하시면서 어제 변동성 부분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저가 분할 매수의 관점 부분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 부분들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편안한 금요일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